아, 아. 일단 반갑습니다. 하루 이틀 쉬고 왔습니다. 쉬었다기보다는, 좀 힘들었는데, 이렇게 일정 좀 소화하고, 어, 야구 보고 분석하고 또 방송 켰습니다. 일단 오늘 프리뷰 진행은 라이브로 빠르게 할 거고, 다시 보기는, 라이브 보신 분들이 좀 혜택을 누리는 거고, 멤버십 분들 혜택 볼 수 있게, 라이브 끝나고 나면, 멤버십 공개를 좀 해놨다가 일정 시간 지나고 나서 전체 공개로 전환되게 할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 네이버 카페 가입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많이 가입하셔서 좀 활동해 주시고 하면은 서로 좋을 것 같아요. 네, 카페 감사합니다. 네이버에 야구 인싸 검색하시거나 지금 라이브 방송 설명글에 가보면은 카페 주소 링크 달아놨습니다. 가셔서 가입 신청하시면은 제가 승인해드리고요. 아마 이거 보시면은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멤버십 그 가입하신 거 스샷 올리시면 제가 바로 등업해드리고요. 아닌 분들은 그냥 게시글 두 개, 댓글 두 개, 방문 한번 하시면은 프리뷰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입하셔서 하루 만에 바로 그냥 5분도 안 걸리거든요. 저거 하는데. 그러니까 하셔서 도움 좀 서로 의견 공유도 하고 제가 글로 프리뷰 올리는 것도 시간 영상 30분, 40분, 50분짜리 보기 싫다. 그러면 요약글 필요하다. 하시면 원래 카페가 편하실 수도 있어요. 좀 더 세부적인 거는 당연히 영상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말을 하는 거니까 카페가 더 좋을 수도 있으니 카페 많이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프리뷰 시작하면 첫 번째 경기입니다. 이제 브룩 대 이제 저 갤런이죠. 갤런 나오는데 이 경기는 결국 갤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사실 다른 거 없습니다. 잭 갤런이 지금 이번 시즌 FA 앞두고 확실히 잘해줘야 되는 시즌인데 그걸 역할을 못하면서 지금 6월 달에는 홈런만 지금 7방을 두들겨 맞으면서 4경기 만에 7방의 홈런과 함께 지금 5.76이라는 ERA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많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재고 난조 있는 날에는 뭐 4사구 3, 4개도 각오를 해야 될 만큼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잭 갤런이. 그래서 그게 좀 많이 거슬립니다만 사실 이거를 상쇄시켜 준 게 어제도 로버트 주니어의 홈런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서도 결국 지금 화이트삭스의 문제는 이 스토크먼이 부상으로 이탈하고 베네텐디가 잘해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 슬래터 혼자서 타격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잘해줘야 되는 소사나 아니면은 쿠에로 베네텐디 이런 애들의 타격이 많이 침체가 되면서 지금 심각한 부진이 있다고 봐야 돼요. 타격에서 거기다가 이 불펜에서 그러면 브룩이 만약에 5이닝을 버텨준다고 칩시다. 근데 이 불펜을 지켜줘야 되는데 심지어 어제 경기도 결국 벨시를 선발 전향하는 선택을 고수를 하면서 결국 핵심 역할을 해주고 있던 불펜 전반기 핵심 불펜을 선발로 돌리는 것을 지금 이제 관철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애리조나 입장에서 선발에서 리드만 잡을 수 있으면 불펜 싸움에서 이제 시애틀이 보여줄 수 있는 강점이 좀 사라진 상황이에요. 그런 추세에서는 지금 애리조나가 왜 세냐? 지금 캐롤도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왜 애리조나가 세냐? 그거는 딱 두 명 때문에 그 말합니다. 원래 잘하고 있던 애들은 있어요. 뭐 페르도모부터 시작해서 케텔 마르테 지금 미쳐 날뛰고 있죠. 졸라 잘하거든요. 어제도 홈런 치고 케텔 마르테가 그 물골을 틀어버린 건데 이제 애리조나는 지금 잘 되고 있는 이유는 스미스랑 수아레즈 때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애리조나가 캐롤이 없는 상황에서 점수를 많이 내는 것은 사실 기존의 라인업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지금 이 케텔 마르테가 해주는 와중에 지금 얘네들이 점수를 좀 많이 낼 수 있게 되는 이유가 이 일단 스미스 얘하고 그 다음에 저 여기 라인업에 가면 있나? 스미스. 그다음에
지금 여기 나오죠. 수아레즈. 부상으로 빠져가지고 거슬리긴 하는데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수아레즈 같은 경우도 지금 4월 달에 얘 타율을 보시면은 지금 1할 8푼 7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5월 달에 반등하면서 2할 6푼대까지 올렸는데 6월 달에 절정이죠. 20경기 만에 홈런 10개 치면서 3할 7리를 치고 있었거든요. 얘가 지금 반등하면서 득점 생산이 좋아지고 스미스도 마찬가지예요. 스미스도 마찬가지인데 이 스미스 입장에서도 지금 이 1할 9푼 6리라는 타율이 6월 달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최근에 반등이 이루어진 거로 지금 애리조나에 보시면 이 스미스가 최근에 이 홈런으로 반등을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케텔 마르테, 수아레즈, 그다음에 어제 대신 나왔었던 바르가스까지 해가지고 캐롤이 없는 상황에서 꾸준한 조시넬러까지 더해지는 라인업이 이 득점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 타격에서 이제 사실 투수력에서는 지금 애리조나가 앞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오늘도 이게 배당이 오르고 있는 이유가 수아레즈가 DTD가 걸려 있고 이 바르가스는 발부상으로 또 이탈이 됐어요. 이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약해지기 때문에 애리조나가 배당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해외에서. 실제로 지금 국내 배당은 애리조나가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이미 1.7 배당을 뚫었어요. 한국 배당으로. 그러니까 국내 프로토 배당이죠. 외국에서는 뭐 마이너스 110, 마이너스 115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국내 배당 기준으로 그한 1.7 배당을 이미 뚫고 있습니다. 애리조나가. 이 이탈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수아레즈가 그 손부상이 이 해결이 안 돼서 만약에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만약에 조시네일러도 빠지는 상황이 된다면 어깨 부상이 살짝 있거든요.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애리조나가 이 경기를 어 완전히 이길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나올 것 같거든요. 나올 것 같고 조시네일러까지 빠지는 거는 지금 오늘 경기를 생각했을 때 사실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지 않다면 이 중심 타선에서 상위 타선이라고 해야겠죠. 상위 타선에서 케텔 마르테와 그 다음에 이 홈런 포를 가동할 수 있는 스미스 그리고 컨택 능력이 있는 페르도모 이 1, 2, 3번의 힘으로 버텨줬을 때 이 조시네일러가 뭐 스미스가 뭐 돌아오면은 스미스가 아마 이제 빠지게 됐고 아마 DH로 나가고 그리척이 빠지고 뭐 그런 식으로 될 텐데 가장 이상적인 건 도시넬러까지는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야 되고 경기를 풀어간다면은 이거는 애리조나가 그래도 유리하게 타격으로 좀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만큼 지금의 화이트삭스는 타격 부진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게 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애리조나 일반승까지는 가져갈 만하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애리조나 타선이 정상이 아닌 경우에는 똥줄 좀 타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냥 갈 만하다고 생각은 해요. 이게 배팅할 만큼의 그만큼의 화이트삭스의 타선이 부진하고 있고 애리조나는 이 케텔 마르테를 중심으로 생산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팀입니다. 근데 핵심 타자들이에요. 이 바르가스, 그 다음에 이제 수아레즈, 조시 네일러는 이 내야 1, 2, 3루 주전이란 말입니다. 이 내야 핵심 주전들이 모두 다 빠져버리는 상황이 생기면 경기는 사실 장담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배당이 올라가는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진짜 최고 빅매치입니다. 저도 이 경기를 위해서 사실 밤을 샌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 2024 시즌 슈퍼루키 대 2025 시즌 슈퍼루키 간의 대결이에요. 사실 어제 등판했었던 신시내티의 번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다듬어야 되는 아직 그 매우 어린 이 프로 커리어가 반년이 채 안 되는 선수입니다만 이 미스로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스킨스와 대적할 만큼의 이제 짬을 좀 챙겨 가려는 구간에 이제 들어서게 되겠죠. 워낙 뛰어난 피칭으로 데뷔전과 그 이후 경기를 거의 노이트급으로 경기를 마무리를 했었고 102마일의 빠른 공과 함께 그 슬라이더의 타자들의 방망이가
예, 획획 돌아가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피츠버그의 라인업에는 레이놀즈가 굉장히 잘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의 타자들에 대한 기대값은 분명히 떨어지는 것은 맞고, 오히려 미러키가 방망이가 매섭죠. 어제도 이제 프레드 페랄타 나오고 흰이 나오는 경기에서 흰이 공이 절대 치기 쉬운 공은 아닙니다만 결국 총 9점이라는 점수를 내면서 미러키가 9대 3에 대승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도 타격에 있어서 폴 스킨스가 오히려 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득점 지원이 워낙 적은 경기를 하는 게 이 폴 스킨스거든요. 6이닝 무실점 피칭을 하고도 노디시전 경기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많았었고 7이닝 1실점을 하면 패전 투수가 되는 게 폴 스킨스의 경기입니다. 그만큼 폴 스킨스가 내려가고 나서부터 문제가 되는 건 오히려 이 피츠버그 쪽이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서도 이 경기에 대해서 구매율 자체가 혼란스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에 해외에서도 이게 피츠버그의 정배당이 잡혔어요. 1.81배당에다가 이 미러키 배당이 2.06배당에 잡혔고 국내 1.87, 1.66으로 피츠버그 정배당 추세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정배당 구매율은 단 42%밖에 안 되고 있고 그 배당마저도 지금 0.06배당 수준이 올라가면서 지금 해외 기준으로 피츠버그의 승리 배당은 1.89배당까지, 1.87배당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에서 이거를 폴 스킨스만 믿고 피츠버그의 승리로 가기에는 폴 스킨스에 밀리지 않는 구위를 가지고 있는 미시로로 비치의 그 피칭 다음으로 이렇게 타격이 터지면서 역배낼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현재 추세가 있다라는 거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LA 인저스 대 보스턴인데 기쿠치 대 이제 피츠입니다. 보스턴은 좀 심각하죠. 사실 데버스가 떠나고 나서 이 타격이 지금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보스턴은 해법을 좀 찾아내야 되는데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서 지금 많이 어지러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스턴은 타격 사실 듀란도 너무 잘 치는 아이고 그다음에 그 슈퍼 루키 안토니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계속해서 좀 기용을 해주면서 당장에 이 라인업에서 빠져버린 이 데버스에 대한 공백, 그 다음에 브레그먼에 대한 공백, 그 다음에 저 카사스에 대한 공백, 1-3, 1루와 3루, 그리고 핵심 타선에서의 이 공백을 좀 메우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보스턴 입장에서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브레그먼 지금 사실 팀 최다 안타, 최고 타율을 기록하고 있던 데버스 떠나보냈고, 최고 홈런을 기록하고 있는 브레그먼은 이탈에 있고, 타격이 주춤할 수밖에 없는 흐름에서 사실 데버스의 이탈이 좀 이제 좀 잠재되어 있던 잠재적인 폭발 가능성을 이제 폭탄을 터뜨렸다라고 좀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보스턴이 팀 시너지적으로 이제 무너진 상황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오늘 또 좌투수가 나오는 게 좀 변수가 될 수가 있는데 일단 LA 인저스는 피츠 나오면은 공략을 해야 됩니다. 네토도 어제 나와가지고 또 대타 나와서 한 방을 해줬고 이제 뭐 트라웃이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샤뉴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LA 인저스의 방망이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어제도 보였어요. 그리고 보스턴 입장에서도 지금 골치가 아픈 게 1차전에 그 윌슨이었나? 아,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오늘은 위서트가 무너졌죠. 그리고 윌슨 무너지고 체프먼은 그래도 나름 제 역할은 해줬었고 안타 맞고 좀 하긴 했습니다만 보스턴의 불펜진이 최근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저 때문은 아닐 거예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딱 말씀드렸었어요. 샌프란시스코 전에 보스턴의 불펜진이 타격이 2주 동안에 개삽질을 하고 있는데 그 14경기, 13경기 동안에 보스턴의 불펜진이 실점을 딱 한 점도 한 적이 없다 했는데 그거 말하고 나서 그 다음날 경기에서 바로 보스턴 불펜이 실점을 했거든요. 그러고 지금 보스턴 불펜진이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보스턴의 불펜들을 필승급이라고 이제 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베르나르디노도 오늘 나오게 될 거고 자타 상대하면서는 불안한 투수들이 한둘이 아니게 된 거죠. 거기다가 LA 인저스 기쿠치 선발로 나오는데 LA 인저스가 1차전과 2차전에 지금 계속 물량 싸움을 하고 있죠.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불펜을 막 5-6명씩 때려 박으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기쿠치 볼넷이 좀 많은 것은 단점입니다만 그거를 실전 관리할 수 있다라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 기쿠치의 현재 경쟁력이죠. 그 패전이 2승 6패 3.01이라는 이 ERA로 패전이 많은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오늘 또 이게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뭐냐면 이 최근 2주 동안 보스턴이 좌투수에게 타율이 2할 7푼대까지 나오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6경기 치르면서 보스턴이 좌투수에게만 타율이 3할이 나옵니다. 3할. 그러니까 오늘 좌투수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이미 데버스가 떠나고 나서도 지금 경기를 치르면서 그때 로비레이를 공략했었던 것도 마찬가지 라파엘라가 홈런 치고 했던 것도 그렇지만 지금 라파엘라가 결국 지금 좌투수 핵심 전략 자원이거든요. 진짜로. 거의 좌투 킬러인데 그런 부분이 오늘도 강점이 되어서 보스턴이 타격을 반등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불펜 싸움에서 아무리 보스턴이 흔들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지금 LA 엔젤스가 1차전과 2차전을 틀어서 부하가 걸린 불펜의 상황을 생각을 한다면 오늘 보스턴이 이 경기는 의외로 선발 투수의 이름값에 조금 어울리진 않겠지만 꽤나 타이트한 승부에서 또 어제 경기보다는 점수가 좀 더 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불펜이 박살이 나죠. 위드럭이 박살냈었는데 오늘도 위드럭이 박살나고 그런 상황이 안 생긴다면 보스턴이 할만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역배 보기에는 사실 그 피츠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 저는 피츠 얘는 좀 더 선발로 활약하기에는 다듬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신은 할 수는 없지만 2.5 프랜으로 가는 게 그냥 배당 욕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어, 물론 역배당 가능성을 보기는 어려워요. 참고하자면. 네, 그래도 LA 인저스가 이길 가능성이 있긴 한데 각 나오면은 굳히려고 또 연투는 시킬 수 있으니까 불펜이. 근데 마해는 절대 불가능하다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샌디에고 대 워싱턴인데 이것도 이제 까다롭죠. 사실 이게 샌디에고가 잡아줘야 되는 경기거든요. 원정 고어가 데이터만 보면은 원정 고어는 그냥 다른 고어입니다. 다른 고어. 이 친정팀을 상대로 하게 됩니다만 이 홈에서는 7경기 2.27인데 원정에서는 9경기 4.01로 WHIP가 한 0.8배 차이 나요. 80% 넘게 차이 나는 것 같아. 0.87 대 원정에서는 1.48까지 올라가요. 이게 0.6이 올라가는 거 0.6.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WHIP가 원정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이 경기는 이 고어가 결국에 자멸하는 경기가 되어야 돼요. 이 볼티모어랑 시리즈 때도 고어가 피안타를 개같이 쳐맞는데도 병살로 볼티모어가 10안타를 치고도 딱 1실점밖에 안 하는 그런 피칭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샌디에고의 방망이라고 하면 홈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죠. 지금 불안한 거는 있습니다. 그래도 샌디에고 대 불펜진이 이제는 이제 필승 이제 압도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죠. 최근 성적들을 봤을 때. 그나마 지금 타격에 있어서 오늘 또 타티스 주연은 못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차도도 마찬가지고요. 좌투수에게 좀 약점이 있어요. 그나마 이제 아라에즈, 잭슨 메릴, 그 다음에 젠더보 같이 지금 따뜻하고요. 타격감이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야금야금 점수를 내면 피베타가 버티는 한에서는 점수가 좀 굳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경기입니다. 다만 지금 CJ 에이브람스도 너무 잘 치고 있고 이 제임스 우드 같은 경우에도 걸리면 넘어가는 타격을 하다 보니까 워싱턴의 타격을 지금 당장 무시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나마 피베타의 이 피칭 내용 자체에서 구종별 그 이제 상성을 봤을 때 워싱턴이 거기에 대응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샌디에고가 똥줄승하지 않을까 싶은 경기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8.5점 기준점이라면 언더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고요. 핸디슨 없이 워싱턴이 타이트하게 끝까지 좀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불펜에서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워싱턴 어차피 언더 게임에서는 이 2.5 프랜도 당연히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0대 디그롬인데 이건 이미 선발에서는 기울었어요. 이 0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거 이 92, 3마일짜리 포신 페스티벌 가지고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우한청 통파 투수에게는 굉장히 잔인한 조건이에요. 그게 사실 너무 힘든 조건입니다. 뭐 슬라이더, 그다음에 체인지업, 커브 뭐 좀 던질 수 있으면은 뭐 괜찮지 않냐 싶겠지만 사실 얘 던지는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제구도 안 되거든요. 제구도. 커맨드 자체가 좀 많이 약한 투수입니다. 거기에서 텍사스의 선발 디그롬이 나오게 되면 어제 이제 잭슨과 가르시아를 모두 쓰게 되고 지금 밀러 이 경기 보신 분이 계신가? 이 밀러의 진짜 호로시였습니다. 백투백투백 홈런으로 이제 3타자 연속 홈런을 허용해서 이 경기를 동점 상황으로 돌려놔 버리는 라츠의 노이트 피칭급 활약이었죠. 안타 딱 맞자마자 교체가 됐는데 노이트를 하고 있었던 무실점 피칭에 라치의 피칭에 찬물을 끼얹는 마틴의 이 백투백투백 홈런 허용 상황에서 이제 오늘 경기는 아마 그 친구의 얼굴을 많이 늙었어요. 머리도 하얘지고 이제 마틴은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래도 잭슨, 가르시아 연투 가능할 거고 밀러 기용하게 될 거고 또 불펜 운영에서 디그롬 나온다고 하면 사실 책임져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디그롬 등판 경기에서 팀은 9승 5패를 하고 있고 볼티모어는 이 경기 뚫어내는 게 사실 디그롬 뚫어내는 게 1차 목표겠죠.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전히 디그롬의 슬라이더는 이 93마일까지 나오는 빠른 슬라이더로 타자들 입장에서도 공략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텍사스가 타선이 지금 조시영 말고는 어, 제대로 된 임팩트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타선이 많이 부족한 것이 단점이긴 한데 디그롬은 그거를 상쇄할 능력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투수 보고 갈 경기들이 몇 경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름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경기가 텍사스 경기다라고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디트로이트 대 애틀레틱스인데 이것도 개정배 나왔거든요. 디트로이트가 이 타격에서 지금 라일리 그린이 미쳐 날뛰고 있어가지고 디트로이트에 정배당이 나왔습니다. 글레이버 토레스는 원래 잘하고 있었고 근데 라일리 그린이 잠깐 주춤했다가 최근에 다시 살아나면서 디트로이트가 개정배가 됐습니다. 근데 플라워티가 요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얘 성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달에 진짜 뭔가 잘못됐어요. 성적이 지금 이때 퀄리티 스타트하고 잘합니다. 근데 최근에 홈런 졸라 쳐맞고 볼질하면서 두 경기 동안에 4사구만 9개가 나옵니다. 총 7이닝 동안. 근데 제구가 안 되고 있어요. 둘 다 패전 쳐먹었죠. 근데 지금 오늘 경기도 애틀레틱스의 타선이 물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플라워티의 구속 정도에는 하이볼에 잘못 커브에 당연히 헛스윙 나올 가능성은 높겠죠. 스윙이 워낙 더 큰 친구들이니까. 근데 이 93, 4마일 수준의 이 빠른 공에 대해서는 윌슨, 소더스트롬, 그 다음에 루커부터 시작해서 로렌스 버틀러까지 타선이 애틀레틱스가 그냥 얻어맞아 주는 이 경기를 할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좀 있으면은 애틀레틱스가 지금 이번 시리즈가 고비인데 좀 있으면은 저 랭겔리어스도 돌아오는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 말, 7월 초 복귀를 할 거고 이제 안두아르는 거의 다 됐어요. 어, 거의 어, 뭐 복귀 시점은 다 왔다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안두아르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제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두 선수들의 복귀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애틀레틱스가 이제는 7월 초중까지 그러니까 7월 첫째 주가 지나면은 길어도 애틀레틱스의 라인업이 좀 복귀가 될 텐데 그때까지가 고비겠죠. 근데 이제 로페즈 저번 경기 피칭에서 제가 이 휴스턴전이었나요? 그때 한번 쉬게 되었습니다. 로페즈가 이 나름 커맨드를 갖춘 상태에서 잘 버텼어요. 그러고 나서 이 JP 긴이었나 나와가지고 멀티닝 던지고 메이슨 밀러 나오고 이런 식으로 경기 운영해서 이 휴스턴 방망이 굳혀졌거든요. 오늘 경기도 사실 애틀레틱스 타선 지금의 플라워티 최근 두 경기 보신 경기 내용 보신 분들은 이거 쉽게 건드리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애틀레틱스가 제가 어 워낙 대체로 이제 몇 시즌 동안에 오클랜드라는 팀은 항상 도깨비였던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진짜 무조건 져야 되는 경기인데
고춧가루 뿌리고 이랬던 적은 정말 많았어요. 원래 많았던 그런 팀이긴 한데 오늘도 애틀레틱스가 그냥 물러서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이 최근에 타율만 보더라도 디트로이트도 최근에 홈에서 시리즈 하면서 타율감 올라간 것도 있긴 한데 애틀레틱스도 그래도 리그 중위권 성적 정도로 한 2할 오픈이 넘는 타율을 팀 타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애틀레틱스의 지금 최근 성적이거든요. 그래서 타격감에 있어서는 당연히 디트로이트가 성적 자체에서는 이미 이겼던 경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는데 지금 뭐 소더스트롬, 루커 아까 말씀드린 루커 그다음에 로렌스 버틀러 얘네들은 계속해서 좋은 타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2할 후반, 3할 초중반 때까지 잘해주고 있고 이 제이콥 윌슨만 잠깐 이제 소강 상태에 있는데 그것도 2할 중반 때 타율이에요. 그러니까 한 경기에 무안타 치고 아예 입국타 탈 애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다리 잘못 걸리면 애틀레틱스가 이거 해볼만 할 수도 있다. 점수가 좀 날 수도 있다. 지금 오늘 또 기사를 봤는데 고우석이 지금 디트로이트 마이너 계약을 했어요. 그 이유가 지금 불안하죠. 지금 올슨이랑 지금 이제 선발에서 부상이 계속 있으니까 이제 불펜 벌크 작전을 좀 써야 되는데 브리스키 부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헌터 계속 오프너 왔다 갔다 하면서 개고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한니비부터 해서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음? 폴리는 시즌 아웃 당해 있고 그 다음에 어, 좀 삽질하고 있는 애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브레비아 방출당했어 맞아. 브레비아는 방출당했어요 심지어. 그래서 지금 불펜 자원이 없어서 그래서 고우석을 마이너 계약을 해갖고 이렇게 한 건데 올라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만큼 디트로이트가 지금 투수 깝깝한 상황이에요. 불펜에서도. 그래서 애틀레틱스가 의외로 선방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차라리 이 경기는 디트로이트 승을 보기보다는 오버를 생각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슈어저의 복귀전입니다. 윌리엄스와 슈어저 나오는데 그냥 이거는 제가 웬만하면 부상 복귀전 건드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께도 건드려서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 게 슈어저가 마이너리그에서 리앱 등판 두 번째 등판을 75구를 소화하고 올라옵니다. 그 과정에서 마지막 등판 그 75구 경기도 5이닝을 정말 깔끔하게 막아내면서 삼진을 많이 곁들여서 거의 몸을 다 만든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고 이제 오늘 이제 콜업이 돼서도 89 내외 봅니다. 89 내외.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도 이 경기가 이제 어, 갈림길일 거예요. 슈어저를 털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슈어저를 상대로 리드를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유력한 불펜 운영은 윌리엄스가 제구가 잘 안 되죠. 볼넷이 좀 많은 유형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6이닝 이상 7이닝까지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5이닝을 던지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토론토의 타격을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요니스 그 친구가 나와서 멀티 이닝을 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알라드가 나와서 털렸고 그리고 이제 게디스 삽질하고 있죠. 미드 구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6회 유니스 멀티 이닝 던지고 붙여지면은 이제 6, 7회 맞고 8회 스미스 9회 클라스 아니면은 이제 에린 자완자원 나와 상대해야 된다. 그러면 에린 꺼내가지고 한번 돌아가고 좀 그런 식으로 해서 6, 7, 8, 9 4명 쓰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리드를 못한다. 그러면은 요니스 그냥 경기 끝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긴 이닝을 좀 던질 수 있는 선수고 3이닝까지는. 그래서 투수 운영이 결국 슈어저에 대해 점수를 얼마 낼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 갈릴 것 같아요. 근데 이 워낙 이 지금 장타를 담당해주고 있는 산타나는 슈어저를 상대로 50타석 이상을 소화했는데 타율이 7푼 7리밖에 안 됩니다. 상대 전적이 너무 약하고 지금 만자르도랑 스티븐 콴 둘이서 야구하고 있고 그나마 호세 아미레즈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상위 타선에서 슈어저 공략이 잘 안 된다고 한다면 클리블랜드가 대량 득점하는 과정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토론토 입장에서는 어제 말로 홈런을 쳤던 이 스프링어도 워낙 이 가디스 그 개비 윌리엄스의 핵심 무기라고 할 수 있죠. 스위퍼, 커터 이거에 대해서 시즌 타율이 4할이 넘어가요.
그만큼 강세가 있고 말홈런으로 어제 4만타 경기까지 기세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 클레멘트가 이렇게 잘 쳐주고 있으면 클레멘트도 심지어 스위퍼를 잘 칩니다. 그리고 포심 페스트볼을 던진다라는 것이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토론토의 경우에도 포심 페스트볼에 대해서 이 대응이 꽤 좋은 타자들이 이 보비셟과 게르르 주니어고 상위 타선의 밸류 차이가 결국 약간의 점수 차를 만들어내면서 토론토가 리드 한 채 후반에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토론토도 다행이죠. 체드 그린이 어제 나왔기 때문에 체드 그린이 작년에 50이닝 이상을 던지면서 피홈런이 총 8개였는데 올해 30이닝 좀 던지면서 벌써 피홈런이 9개, 10개, 10개 어제 맞아서 10개가 됐습니다. 그만큼 피장타율이 많이 올라간 이번 시즌이라서 체드 그린 나오면 항상 불안해요. 근데 오늘 이제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제 리틀 나온 다음에 오늘 던졌던 피셔 지금 계속해서 8경기 무실점 행진인데 9경기인가? 아무튼 최근에 계속 무실점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셔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나왔던 로드리게스 나오면은 호프만이라는 마무리가 제일 불안합니다만 호프만만 사고 안 치면은 토론토가 잡지 않을까 싶은 경기이기도 해요. 실제 해외에서도 이 경기는 이 배당 역전이 돼서 토론토가 이미 정배당으로 돌아선 지 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 매치 애틀랜타인데 이제 퓨엔투스 그다음에 홈즈 나오는데 매치 타선이 문제죠. 사실 이게 필라델피아 상대로 타선이 빨딱 섰다 싶었는데 3차전에 그대로 침묵하고 지금 돌아와가지고 애틀랜타랑 홈에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아니 아쉬웠었죠. 하긴 결국 이게 니모 그다음에 소토 린도어 이 타격이 살아나야 돼요. 애틀랜타도 사실 지금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애틀랜타도 아쿠냐 주니어의 타격으로 지금 밥 벌어먹고 살고 있고 올슨이 홈런 치면 좀 여유롭게 이기고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글레시아스 지금 2경기 연속 나와서 못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가 지금 불펜에서 데로산토스, 존슨 전부 다 지금 불안한 모습으로 애틀랜타도 지금 뒷심이 없어요. 사실상.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이 루키 얘도 공 더 지켜봐 한참 더 봐야 돼요. 아직까지 지금 뭐 보여준 것도 사실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더 시간을 두고 이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한 경기 딸랑 해가지고 그 뭐 홈런 맞고 한 80개 좀 던지면서 5이닝 4실점한 투수 보고 잘한다라고 두고 루키 좋다 뭐 봐야 된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물론 구위자적으로 따졌을 때 뭐 부족한 선수는 아닙니다만 매치 원정이 절대 쉬운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매치가 정배당이 받는 거는 맞는데 어 저는 매치 타격이 좀 의심이 되는 바는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가레시도 연투해서 못 나오게 됐고 오늘 이제 디아즈까지 가는 길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지금 불펜 운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뭐 홈즈의 땅볼 유도 능력이라면 애틀랜타는 홈런 의존도, 장타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 이 병살타가 오늘도 꽤나 나올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어, 애틀랜타가 아쿠냐 주니어를 내세운다면 뭔가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좀 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체 정배 이거 보기가 의외로 어렵다 정도로만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매체 타선이 지금 기복이 많이 심해 보여요. 오늘 만약에 매체가 이기면은 구라안 치고 오늘 매체 승 보고 계시다. 그러면은 뭐 2.5마행까지도 요 있죠. 핸디캡 MLB 오늘 떴나? 프로토에 저번에 안 뜨던데 2.5마행을 차라리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기면 완전 그냥 학살, 대학살 뭐 한 8대2, 8대3 아니면 뭐 11대 뭐 3, 4 뭐 이런 식으로 진짜 학살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긴다고 하면. 근데 그거는 이제 학살이 됐을 때 소토가 완전히 살아나서 홈런 치고 린도 뭐 그냥 4타수 4만타 때리는 날 니모 홈런 치고 알론소도 뭐 루타 때려주고 홈런 한 개 때려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매치 기대값이 나온다고 한다 이 어린 선수를 상대로 그냥 매치 그냥 그런 매치가 이기겠죠. 매치가 이기는 그림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치 승을 가시려면 진짜로 구라안치고 2.5마인을 가는 게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기는. 근데 매체 타선이 또 이렇게 주춤 해버린다.
그러면 애틀랜타가 야금야금 아쿠냐 주니어 나가고 올슨으로 득점하고 또 하위 타선에서 볼질 나간 거 기어 나간 거 아쿠냐 주니어가 불러 들여갖고 추가 득점하고 그 불펜 꺼내가지고 꾸역꾸역꾸역 지키다가 어떻게든 이기는 좀 그런 상황 나오는 거 어, 변수 점 변제 이제 배제할 수가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시내티랑 뉴욕 양키스인데 이건 어제 제가 오자마자 이제 이 카페도 그렇고 유튜브에도 멤버십 글에도 글을 쓰고 했는데 재밌는 경기였어요. 이제 체이스 번즈가 콜업이 돼가지고 이제 던지는데 첫 다섯 타자를 모두 삼진을 잡으면서 메이저리그에서도 진기한 장면을 또 연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벨라이스를 넘지 못하고 결국에 이제 좀 두들겨 맞다가 실책성이었죠. 좀 아쉬웠죠. 3점 일단 내주면서 끌려갔습니다만 일단은 엔카르나시온 스탄스의 이제 스트란드의 그 저 뭐야 적시 3타점 2루타 말루에서 동점 만들고 그걸로 이제 연장 가가지고 연장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신시내티가 연장 승리를 했고 그 과정에서 필승조급 자원들 양키스, 신시내티 투입이 꽤나 과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선발 투수들의 이닝 소화 능력이 매우 중요한데 거기에서 이미 판정승이 난 거죠. 거기다가 이 좌투수가 나오면은 그냥 엘리 델라크루즈가 죽어버린다라는 것이 너무 치명적입니다. 냉정하게. 어제 엘리 델라크루즈도 내야 안타를 치긴 했습니다만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엘리 델라크루즈가 잘 친 타구는 아니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좌타석에 들었을 때 가치랑 우타석에 들었을 때 엘리 델라크루즈의 가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오늘 그 좌투수도 사실 맥스 프리드면 최상급 선수이고 오늘 침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양키스의 타선이 가장 걱정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가 아니라 저번에 마지막으로 제가 카페 글 쓰고 이제 휴방 전에 갔을 때도 양키스 타선 진짜로 지금 저지 헛스윙하는 거 보면은 이게 똑같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막 그런 식으로도 말씀드렸었는데 에런 저지 어제 2득점 하긴 했습니다만 안타 하나 치고 전혀 타격감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결국 오늘도 싱어 상대로 싱어의 슬라이더를 얼마만큼 잘 걷어 넘겨서 사실 싱어 슬라이더 걷어 올리면은 유력한 이 장타 코스는 이 중견수 쪽 머리 위로 넘어가는 홈런 코스가 에런 저지가 유력합니다. 그 슬라이더에 대해서는 밀어치지도 않고 만약에 슬라이더가 행잉으로 해서 높게 들어오면은 저지는 그거 당겨서 넘겨요. 근데 보통 떨어지는 슬라이더는 저지는 그거를 걷어 올려서 중견수 머리 위로 넘기는데 그런 공이 나올 수 있느냐? 근데 그게 관건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면은 지금 어제 삼진 당하면서 퇴장당했던 치좀이 제일 타격감이 좋아 보입니다. 어제도 그 빠른 공에 타이밍 잡는 것도 그렇고 예사롭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양키스 정배 똥배 당이긴 합니다만 타격에서 저는 벨린저 치좀 그다음에 라이스 이 세 명에게 좀 기대를 걸어보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요새 볼피도 어제 삼진 3개 쳐먹긴 했습니다만 자신감은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삼진 많이 먹는 것도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거긴 한데 적극적으로 스윙하고 있는 게 좀 자신감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그래서 양키스 쪽으로 좀 보게 됩니다. 이거는 정배. 그리고 음, 캔자스시티 템파베이 와카 라스무센인데 이거 템파베이가 배당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와카를 고평가하고 있죠. 근데 냉정하게 따졌을 때 지금 이거 템파베이를 꺾기에는 이 캔자스시티가 너무 부진합니다. 진짜 현실이에요, 현실. 지금 템파베이가 이 경기가 하다못해서 뭐 불펜이 부하가 걸려가지고 뭐 못 쓴다. 뭐 그러면은 변수라도 있을 것 같아. 나중에. 근데 어제 몽고메리, 오르제, 켈리 쓰면서 경기 마무리를 했고 그 전날에 템파베이는 경기가 또 없었어요. 그래서 불펜 운영에서 부하가 생기는 것도 아니야. 지금 와카 꺼내가지고 이거 디아즈, 아란다 이거 어떻게 막을 건데 이거를 지금 어제 데니 젠슨이 그렇게 물꼬를 틀어준 거는 진짜 다행이긴 했습니다만 사실 심슨 돌아온 상태에서 이제 도루까지 더 걱정을 해야 되고 지금 디아즈, 아란다 그다음에 그 만검 지금 얘네들
지금 타격을 무시를 못해요. 카미네로는 잘못 걸리면 진짜 홈런 쳐맞기 일쑤고 이 템파베이 타선을 지금 아무리 원정이라지만 좌투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템파베이를 걱정할 수가 이 어, 위협할 수가 없어요. 예, 오늘도 좌투수가 아니다 보니까 심슨도 그대로 나와서 타순 채워줄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이 발야구 템파베이 진짜로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오늘도 뭐 조시로 브랜들라우 다 안 나오는 상황에서 경기를 이렇게 했던 거고 템파베이가 라스무센까지 나오게 되면은 라스무센이 97마일의 빠른 공을 앞세워서 캔자스 시티를 조금 눌러 놓으면 그간에 좀 득점 지원 나와서 템파베이가 이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경기도 오늘 비가 와요. 나는 빅매치인데 조라이언 대 커비 정도면은 비가 올 예정입니다. 비가 안 오면은 사실 볼만해요, 이 경기도. 랄리의 이 홈런 레이스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포수로서는 진짜 역대급 기록을 쌓아가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 참 궁금해지거든요. 그리고 벅스턴도 지금 계속해서 리드오프 홈런 생산량도 엄청나고, 지금 리까지 탈감이 좀 올라오면서 이제 그래서 미네소타가 오늘 정배당까지 나왔거든. 정배당까지 나오긴 했는데 이제 어제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기가 산만합니다. 이 경기도 치고받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라이언 나온다고 방심할 수도 없는데 어 저는 지금의 타격감으로는 시애틀이 조금 더 앞서지 않나. 아로자레나 그다음에 제이피 크로포드 그다음에 랄리 이 여기가 좀 세다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비가 와서 저는 절대 베팅하는 거 추천 안 드립니다. 이 경기도 오늘 비 오는 경기가 이 경기랑 하필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저스 경기 요거 비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두 경기 그래서 요거는 패스하고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컵스인데 요 경기도 이제 어제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8대 7의 스코어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재밌게 흘러갔던 경기였습니다. 어제 컵스가 8대 7이라는 스코어, 텍사스 스코어로 진 이유 명확하죠. 네. 그 핏크로 암스트롱의 뇌 빠진 플레이로 경기가 졌다라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예, 그 외야 플라이 상황에서 윈이 2루에 있는데 아웃 카운트 착각해가지고 졸라 중교수 쪽에 멋지게 뛰어가서 나 이거 잡은 사람이야 하면서 한 바퀴 뱅글 돌아서 천천히 세레모니 하다가 원아웃인데 홈으로 두두두두두 뛰어와서 희생 플라이 2루에서 홈으로 득점하는 네이버에 야구 인싸 검색하시면 되고요. 제 유튜브 채널 지금 라이브 설명글에 보시면은 링크 주소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2루에서 희생 플라이로 홈에 들어오는 명장면을 연출했던 이 크로 암스트롱이었죠. 그리고 이 타격에서도 크로 암스트롱 병살타였나? 이 뇌사 플레이 하면서 기회 날리면서 이 타격에서도 그 기회를 못 살렸던 게 어, 크로 암스트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컵스가 추격을 했죠. 근데 크로 암스트롱이 그 희생 플라이를 허용하지 않았으면 7대 7로 경기 후반 연장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기였어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뇌사 플레이. 진짜 보면서도 얼탱이가 없었는데 그걸로 세인트루이스가 이겼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 경기는 보이드 대 페디. 일단 기본적으로 페디가 나오면은 이게 세인트루이스가 또 할만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는 결국에 페디가 홈런을 얼마만큼 세인트루이스 자신의 홈구장에서 안 맞느냐 이 수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즌에 페디가 지금 허용하고 있는 이 홈런들 중에서 홈에서 허용한 홈런은 딱 두 방이었고요. 총 4방 홈런을 허용했는데 홈 6경기 33이닝 동안 2개, 원정 51이닝 동안 4개. 근데 이 홈런 2개가 이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이 스쿠바를 상대로 등판을 했을 당시에 디트로이트에게 얻어맞았던 홈런 딱 2개였습니다. 오늘도 컵스가 원정에서 홈런이 워낙 많죠. 위글리필드 바람 때문에 바람 좋은 날에는 위글리필드에서 막 파티를 합니다만 사실 역풍 부는 날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걸로 인해서 원정 홈런이 훨씬 많은 게 컵스예요. 근데 그 홈런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으면은 세인트루이스가 비벼볼 만은 합니다. 충분히 비벼볼 만해요. 이게 지금 윈도 그렇게 달감이 좋게 나가고 있고 이제 벌레슨이 너무 잘 치고 있으니까 상위 타선에서 어제도 사실 잘 풀릴 수 있었던 이유는 누빠 때문이거든요. 누빠가 진짜 못하다가 저희 어제 그또 살아나서 좀 잘 쳤기 때문에 점수가 이렇게 난 건데 사실 컵스 승 보는 게 정배긴 합니다. 이미 좌투수가 나오게 되고 좌투수가 나왔을 때는 이제 벌레슨 말고는 사실 다 벌레가 되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사실 컵스 승 정배 보는 게 맞긴 한데 여유롭진 않을 겁니다. 여유롭진 않을 거고 기본적으로 페디가 홈런을 많이 안 맞는다라는 거를 이 시즌 성적을 그대로 증명하면서 그대로 오늘 경기에서도 피홈런 억제만 할 수 있으면은 좀 팽팽한 흐름이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 경기이기도 해요. 다만 저도 뭐 결국 누가 이기는데 물어보면은 오늘도 오늘은 그래도 컵스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휠러 대 고든 나오는 휴스턴 대 필라델피아인데 이것도 사실은 이게 필라델피아 이겨야 맞거든요. 정배도 받았고. 근데 지금 알레폰 카스티아노스 빼고 타격에서 지금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어제도 사실 4회에 무사 2, 3루 찬스에서 그거 3루 파레데스 잡아서 홈 아웃된 상황. 그거 득점 못하고 기회 놓쳐서 1사 1, 2루 찬스도 못 살리고 그대로 죽어서 끌려갔던 게 페인이었죠.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팽팽한 승부하다가 결국에는 8회까지 수아레즈 올려가지고 쓰다가 홈런 쳐맞고 1대 0으로 그 결승 득점 타점 되면서 휴스턴이 이기는 경기 됐던 거거든요. 오늘도 고든 좌투수 나오는데 사실 어제 발데스 상대로 치는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게 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먼저 하게 됩니다. 물론 기회가 계속해서 있었긴 합니다만 휠러가 버티는 상황에서 비비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저는 필라델피아의 불펜진을 믿지를 않아요. 애초에 필라델피아 지금 타이완 워커 불펜 쓰는데도 타이완 워커 불펜에서 개 못하고 있고요. 컬커링 그다음에 스트람 두 명 말고는 뭐 없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걔네 둘도 지금 컬커링 말고는 사실 미드 선수 없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휠러가 이 휴스턴 원정은 진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준점이 이 7.5점 잡힌 것부터 필라델피아가 이게 만약에 휠러가 잘 던지고 필라델피아가 고든이 털릴 거로 생각을 했으면 8.5점 줘야 돼요. 근데 이게 7.5점 준 것부터가 기본적으로 이 고든도 필라델피아의 타선에 좀 선방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정배당 오히려 투수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오늘 차라리 디그롬 경기를 정배 거는 게 이 경기 정배당 가는 것보다 투수 잘하는 선수 나온 팀 배팅하는 거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텍사스가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콜로라도 대 LA 다저스, 돌랜드 대 야마모토는 이게 다 비가 와요. 이 경기는 일단은 다저스 불펜인지 못 믿죠. 어제 경기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나마 이 비기닝 만들면서 이 저 그 콤프로토였나 하고 그다음에 저 누구야 오타니의 쐐기 홈런 나오면서 비기닝 만들고 이제 홈런 치고 점수가 좀 굳혀져서 여유가 있었던 건데 이게 야마모토 쿠어스필드에다가 또 이제 비가 온다고 하고 이러면은 돌랜드도 사실 진짜 물공이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다저스 정도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돌랜드가 저번 경기도 원정에서 잘했어요. 근데 이 원정이랑 홈 성적 차이가 너무 커요. 얘가 원정 ERA도 7경기 0승 5패 4.25인데 이거 껍데기에 비해서 알맹이가 너무 좋아. 피안탈 2할 1푼 4리, WHIP 1.19 수준밖에 안 되면서 진짜 좋은데 홈만 가면은 지금 피안타를 3할 4푼 1리에요. WHIP가 1.98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얘가 어쩔 수 없이 다저스 승을 보는 게 맞긴 한데 일단 비가 온답니다. 예.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어제도 이게 당한 사람 많겠죠.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조수로 보다가 그냥 탈탈 털리신 분도 있을 건데 이정우가 문제예요. 이정우가. 예, 어제도 안타 치긴 했는데 이정우 6월달 타율이 1할 6푼인가? 그거밖에 안 됩니다. 이정우가 중심 타선에서 말아먹고 있는 게 생각 이상으로 데미지가 커요. 점수가 안 나. 윌리 아다메즈보다 못하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심각합니다.
오늘도 카브레라 대 웹인데 홈 웹이면 일단은 인정. 먹어줄 거는 인정. 막아줄 거다 봅니다. 카브레라가 얼마나 공략할 수 있냐겠죠. 그거에 따라서 이걸 일반승 가냐, 핸디승 가냐, 아니면은 언더를 가냐, 오버를 가냐를 정하는 건데 저는 점수 많이 못 낼 것 같아요. 카브레라 상대로. 이 경기도 사실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오라크 파크가 오늘도 10마일이 넘게 빠른 바람이 외야로 불어나가는데 사실 불안합니다. 언더 홈런 나오면은 바람이 이제 좀 받쳐주니까 이제 윌리안 아메즈도 그렇고 플로레스도 그렇고 데버스도 최근에 보스턴 딱 이적하기 직전에 양키스랑 했을 때였나? 홈런 쳤던 것도 이제 밀어가지고 좌익수 쪽 담장을 그린몬스터를 넘겨서 홈런을 때렸었고 그 2대1 상황에서 3대2로 더 도망가는 홈런이었죠. 그리고 이 보스턴 상대로 이적하고 첫 홈런도 친정팀 상대로 쳤던 오라클 파크에서 홈런도 밀어친 홈런이었어요. 근데 오라클 파크가 우익수 담장이 높죠. 스플래시 샷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바다 쪽으로 저 물가에 공을 땅 떨어뜨리는 거 이제 그 담장이 높으니까 좌익수 담장이 낮아서 넘기기 쉬운데 거기를 이제 데버스 또 넘겼었습니다. 아담에스도 그렇고 플라리스도 그렇고 거기 넘기는 거 좋아하는데 데버스도 거기에 계속해서 공략하게 되면 바람 타고 왔을 때 홈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그만큼 샌프란시스코 지금 타격감이 너무 떨어져 있고 마이애미도 마찬가지로 심각해요. 카브레라도 오늘 체인지업으로 땅볼 싸움을 하게 되면은 장타 없이 경기를 했을 때 카브레라도 주무기가 이 아시겠지만 92, 3, 94마일, 94, 5마일의 체인지업이 주무기예요. 싱커는 97마일, 체인지업 94마일. 그게 주무기란 말입니다. 땅볼 유도가 메인이라면 오늘도 장타 없이 언더 싸움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요 경기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늘 프리뷰 마무리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요거 멤버십만 공개를 좀 해놓고 나중에 9시 50분에 어, 일반 공개로 영상 다시 동영상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는 비공개 처리됩니다. 다시 보기 없고요. 다시 보기 녹화본을 다시 제가 이거 9시 50분에 전체 공개로 돌릴 거고요. 지금 방송하고 나서는 멤버십만 볼 수 있게 좀 처리를 해 놓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고하셨고 다들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약 글을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저한테 가입 신청하시면은 승인 바로 해드릴 테니까 댓글 2개, 가입 글 2개 쓰시고 나면은 제가 한 1시간 내로 글로 요약해서 프리뷰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